이번에는 급수라는 개념을 좀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급수라는 개념은 두 개의 개념이 하나로 합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 합해져 있냐면 첫 번째로 이 리미트 개념 있죠. 이걸 이렇게 쓸 게 아니네요. 시그마의 개념과 리미트가 같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문제를 어떻게 푸실 거냐면 이 두 개로 나눠서 풀 거예요. 일단은 이게 이제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두 개로 나눈다는 의미가 두 개로 아예 따로 계산한다는 게 아니라 개념을 나눠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급수라는 게 시그마를 주고 뭐 1항부터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합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를 계속 가는 합인데 그렇긴 힘드니까 부분합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더할 건데 이 더하는 거를 일부만 합하는 거, 이걸 부분합이라고 부르고, 부분합을 가지고 극한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급수 개념은 기본적으로는 부분합의 극한 값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이 개념 제가 들어갈 때 바로 설명을 할 건데 잘 보세요. 자, 일단은 이 급수라고 하는 게 뭐냐? 수열 AN이 있죠? 근데 이게 각항을 차례대로 덧셈 기호를 사용해서 연결했다. 즉, 난 더 할 건데, 계속 더 할 거야, 이런 겁니다. 계속 더 하는 거예요, 계속 더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급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시그마 뭐 1부터 시작했죠. 무한대까지 더해요. 그냥 계속 더 하겠다는 뜻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이 너무 방대해지거든요. 이거 뭐 계속 더하기로 뭐 하자는 얘기지,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바로 나오죠.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 부분합이라는 개념 나오죠. 그 이제 이 급수라는 거에서 1항부터 n항까지만 합하는 거예요. 이거를 부분합이라고 불러요. 그 이제 뭘 하겠느냐? 야, 그러면은 급수라고 하는 거는 부분합의 극한값으로 내가 보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개념을 두 개로 분리를 합니다. 시그마를 해주는 거는 k라고 바꿀게요. k는 1부터 n까지만 ak를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해놓고 나중에 n을 무한대로 날려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이 개념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급수라고 하는 거를 뭐 다 제가 급수를 다 부분합의 극한값으로 다룬다는 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이 부분합의 극한값으로 다루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다루는 게 좀 일반적이에요. 그럼 급수의 수렴과 발산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이게 똑같거든요. 결국에 제가 이게 부분합의 극한값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n항까지의 합이라고 하는 게 또 다른 새로운 수열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합도 결국에는 수열이 되는 거예요. 수열의 극한이랑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이해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별 그게 없어요. 이게 되게 막 처음엔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로는 별게 없는 게, 자, 여러분이 여기서 그 수원의 일부 부분은 공부를 좀 해오셔야 됩니다. 알았죠? 이게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분리하는 거요. 여기서 여러분이 부분 분수 분해가 생각이 안 난다, 큰일 납니다. 부분 분수 분해가 생각이 안 나면 안 돼요. 당연히 생각이 나야 되는 거야. 그거. a 곱하기 b분의 c가 b-a분의 c 괄호 열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거 생각이 안 나면 조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하라고? 공부 다시 해야죠. 다시 해야 돼요. 수원책 붙잡고 늘어지세요. 알았죠? 본인 머릿속에 뭐가 없으면 밤을 새서라도 하세요. 잠을 푹 자야지 공부가 잘 된다는데요, 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우시고 잠 자지 마요. 이거 모르면서 잠이 옵니까? 자, 봅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부분합의 극한으로 다룬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를
시그마를 이 K로 좀 바꿀게요. K를 1부터 N까지로 좀 바꿀게요. 표현만. 그럼 이거 KK 플러스 1분의 1로 바꾸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N을 무한대로 보낸다는 앞쪽에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까지 배운 게 여기가 수원 개념이에요. 요게 요거 추가하면 미적분에서 배운 개념이 돼요. 근데 너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보이죠, 이제. 그럼 여기 있는 게 부분분수 분해라면 어떻게 됩니까?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하신 거야? 자, 시그마를 딱 때려가지고 어떻게 돼? K는 1부터 N까지 한 거죠. 부분분수 분해, 위에 거 보고 하세요. 이거 못하는 거는 제가 따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못하겠으면 빠른 시일 내로 확통으로 옮기세요. 알았죠? 이 미적분은 제가 조금 나쁜 소리를 많이 할 거예요. 이것도 못하는데 미적분에 있지 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걸 알아야 돼요. 안 되면 가요. 알았죠? 똥꼬집은 신상이 좋지 않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부터 대입하시면은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쭉 더하겠죠? 그럼 n까지 더하게 되면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일 텐데, 자, 이거 약분이 이렇게 약분이란다. 이게 없어지는 거죠. 소거법 이용해서. 그럼 1 마이너스 얘만 남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열심히 계산했더니 뭐가 된 거야?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된 거야. 그러니까 봐봐요. 제가 이제 결국은 뭐라 그랬냐면 이거 수련발산 조사할 때 제가 부분합의 극한값 다룬다 그랬거든요. 근데 부분합을 열심히 계산해 봤더니 이런 식이 나왔어요. 이제 앞에 이제 극한한테 넘겨주면 돼요. 여기까지 수원이 할 일이고. 그러니까 수원을 모르면은 다시 공부를 하시라고. 이걸로 다 했고, 그 다음 툭 주면 돼요. 너 받아라. 너 받아라. 리미트. 받아라. 애니 무한대로 가라. 0으로 간다. 1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겁나 쉬워요. 자, 이거 밑에 거 보시게 되면은 항해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 요거는 요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요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진동이냐 아니냐를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호가 교대로 바뀌니까 왔다리 갔다리잖아요. 그럼 이게 진동이냐 아니냐만 판단하는 거예요. 진동을 할 거냐, 진동이 아니냐. 알죠?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요 앞에서 진동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또 안 본 것도 아니거든, 또. 그죠? 어디 있습니까? 또 겁나게 또 한번 찾아가 보면은 또 우리가 진동을 했어요. 이거 제가 지금 필기하면서 하고 있는 거라서 남아 있거든요. 여기 있네요. 요거요. 벌어진다 뭐 이런 거 아니면은 그 위치에서만 여기 약간 왔다리 갔다리 꼭 마치 전자가 핵주의를 진동하듯이. 근데 제가 이게 이렇게 줄어들면 이거는 수렴하는 겁니다. 알았죠? 이거 찾는 거예요. 잘 봐요, 그러면은. 그럼 생각해봐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야, 이렇게 쭉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수렴값을 확인하든, 요거 바로 다음에 수렴값을 확인하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왜냐면 이 차이가 안 나거든. 거의 이제 막 이렇게 되거든. 여기서 확인하면 저기서 확인하면 똑같지 뭐, 이렇게 되면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봐봐요. 이거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상태라면 여기서 확인한 거랑 여기서 확인한 거랑 값이 확연히 다를 거다라는 게 이 문제의 요 개념의 포인트예요. 이게. 개념 겁나 간단해요. 이게 무슨 얘네들이 달나라 착륙하고 이러는 거 아직 안 합니다. 알았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했냐면 항해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 이게 뭐라고? 진동이냐 아니냐만 판단해 보시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는 지금 여기 봐봐요. 2n-1, 즉 홀수를 대표하는 수. 여기 2n 짝수를 대표하는 수죠. 이게 부분합을 홀수항까지만 한번 가보고 짝수항까지만 한번 가보라 이거야. 근데 니들둘이 달랐어. 그럼 이게 아까 보이던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그래프 쭉쭉쭉 그려놓고 어떻게 했어요? 이거 이렇게 날아가는 거였죠. 이렇게 날아가는 거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다고? 이거 진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했어요? 여기서
야, 요 번째, 여기서 번째 나오는 거랑 여기서 번째 나오는 값이 확연히 다를 것이다. 그 확연히 다르다가 여기 나온 거예요. 이러면은 발산하고요. 그 합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해돼요? 요거 예시를 좀 바로 보겠습니다. 필수테스트 3번 가서. 요게 어렵진 않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패턴 보입니까, 이제? 패턴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음, 음, 바로 보이죠, 그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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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 맨 처음에 이렇게 된 거죠. 여기 2분의 1인데, 그 다음 3분의 1. 이게 하나씩 계속 차이나요. 분모에서 하나씩. 딱딱딱딱 하나씩 차이가 나요. 그죠? 그럼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자, 2분의 1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2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2고요.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4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4 하고 가요. 짝수번째, 홀수번째 제가 보라 그랬죠. 근데 짝수번째, 홀수번째를 보란 얘기입니까? 정확히? 꼭 짝수, 홀수를 지키란 얘기예요? 가만 생각해봐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한 항 더 전진했을 때 값이 확연히 다르니? 라고 제가 물었죠. 분명히. 다른지 같은지만 보시라고요. 값이 확연히 다른지 같은지. 이해됐죠? 네, 적어 보겠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은 지금 이렇게 없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없어지는 거 요 마디를 이렇게 끊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한번 해본 거랑 여기까지 하면 이거 차례 말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은 자, 지금 일단은 제가 뭐 짝수 번째, 홀수 번째로 좀 끊어서 생각은 해볼게요. 요렇게 짝수 번째로 쫙 끊어 놓을게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짝수 번째로 이렇게 끊겨 있으면 자, 요 앞에 있는 녀석과 뒤에 있는 녀석. 자, 앞에 있는 녀석을 n분의 n-1이라고 치시고 뒤에 있는 녀석을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n이라고 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사라졌죠? 그러니까 이 짝수 번째로 끊은 녀석의 앞에 것과 이 뒤에 녀석의 앞에 거, 그러니까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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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사라졌을 거예요. 그럼 남는 게 얘랑 얘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뭐 했습니까? 짝수항까지 S의 2n이죠. 요걸 확인해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n이더라 이겁니다. 이걸로 일단 극한 확인 한번 들어갑니다. 이해됐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요거 최고차 한계수비는 1인이고요. 2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어떻게 마이너스 2분의 1에 수렴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여기서 한 항을 더 가볼게요. 자 그럼 다음 건 어떻게 돼요?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n이 될 거고요. 여기까지 사라지고요. 즉 S의 2n에다가 제가 홀수항이랑 짝수항이랑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알았죠? 하나 더 갔을 때가 문제라고 했어요. 하나 더 갔더니 자, 이 녀석의 극한값을 내가 보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여기까지 사라지고 얘밖에 안 남아요. 이거는 2분의 1인 거예요. 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한항 차이 났는데 극한값 완전 달라졌음? 그럼 진동. 수렴 안 해요. 됐죠? 두 번째 거는요, 이게 참, 이게 진짜 저는 지금까지도 지금 이게 처음 설명할 때도 그랬고, 제가 학생 때도 그랬고, 이게 조금 억지예요. 이게 괄호 묶어놨 쓰니까 네가 저탕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게 결국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한항으로 가겠다는 뜻이야. 아니, 그럼 뭔가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말은 없어요, 그냥. 이게 하나이고 이게 두 번째 항이고 그러니까 이건 짝수항을 끊어 홀수항을 끊어 이렇게 하면 뭐 예를 들어 세 번째 항까지 여기고 네 번째 항까지는 그 다음에 있는 두 개까지 해서 네 번째 항인 거예요. 이거 구별하려고 괄호를 묶어준 거예요. 뭐 없죠, 그죠? 그럼 이제 앞에서 봤던 뭐가 나옵니까? 이거는 짝수랑 홀수랑 가든지 말든지 똑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앞에서 짝수항까지 이걸로 나올 거거든요. 이게 하나가 더 있다고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봐봐요.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 사라지고 얘까지 갔는데 얘도 어차피 1에 수렴하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1이라서 또 마이너스 2분의 1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수렴하는 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값은. 이게 치사한 거 저도 잘 알겠는데 어쩝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근데 솔직히 이거 쓴 새끼들 좀 맞아야 돼요, 좀. 제가 만약에 좀 누구 때려도 되는 권리가 있다면 이거 쓴 애들은 제가 데리고 올 거예요. 야, 이게 지금 뭐냐 이게 지금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갖죠, 그죠? 뭐 어쩌겠어요, 뭐 근데 그죠? 이렇게 묶으면 이걸 한항으로 봤다라고 보는 겁니다. 알았죠?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막 말 되는 것처럼 해요. 원래 쟤들이 그래요. 여러분이 혹시 저를 이제 적군으로 생각하실까봐 얘기를 하는데 저도 아군이에요. 알았죠? 저도 수학 싫어해요. 수학 좋아하는 사람이 수학 강사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수학 싫어해요. 수학 싫어하기 때문에 싫어하니까 최대한 계산 덜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안 해보려고 그러고 생각 안 하려고 해요. 이상한 거 이상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일단 점수는 잘 맞고 봅시다. 알았죠? 제가 이제 저를 적군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알았죠? 가끔 애들이 뭐, 선생님은 선생님이니까 뭘 하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나도 똑같아요. 나도 니들 나이 때 수학 졸라 못했고요. 똑같아요. 그냥 다. 알았죠? 적군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아군입니다. 필수에 대 4번 하기 전에 잠깐만요. 봐봐요. 벌써 어리버리 하잖아요. 자, 앞에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렸죠? 부호 교대로 바뀌는. 이거 좀 말이 저는 제가 봐도 이거는 좀 별로 좀 억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따로 설명을 한 거예요. 억지라고 얘기하면 또 겁나 기억 먹을 것 같긴 한데, 뭐 어찌됐든. 이 자꾸 욕하면은 이게 저게 되던데, 18세 저거 묶이던데, 모르겠다. 묶어라. 자, 4번 보겠습니다. 급수와 수열의 극한값 사이의 관계.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툴이 있는데, 이게 지금, 좀 뭘 보여드려야 되는데, 뭐, 그럴 수가 없으니, 뭐, 일단 방법 있나요? 요대로 보겠습니다. 여기 급수가 수렴한대요. 급수가 수렴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A1, A2, A3 했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n항이 있고 계속 더할 거거든요. n 플러스 1이 있고 n 플러스 2가 있고 가다가 m항을 만났는데 그 다음 항을 또 더하고 있을 겁니다. 가다가 l항을 만났는데 다음 항을 또 더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얘가 더 이상의 값의 변화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뭐 어딘가에 가까워진다. 아니 이렇게 계속 더하는 녀석의 값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마지막에 더해지는 수들이 거의 뭐다? 존재감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더해지는 이 급수라고 하는 녀석이 만약 수렴을 한다면, 즉 어딘가에 가까워지는 수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더 더해지는 수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더 더해지는 수는 거진 0에 수렴할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단 역은 성립하지 않는데요.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아무리 작아도 그게 존재감이 있게 작으면 그만큼은 계속 커질 거니까 수렴 안 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역은 무슨 소리예요? 이거 된다고 이게 되진 않는다고요. 요거 예시 있어요. 맨날 나오는 예시 있어요. 수능 예전에 여러분 책 뒤져봐도 있어요 거예요. 역수로 된 거 있어요. 예시 적어드려야 되나? 여기다 적어드릴까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이요. 이거 발사네요. 알았죠? 이게 예시예요. 역이 성립하지 않는 것의 예시. 대부분의 교과서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것도 증명 보면 웃겨요, 솔직히. 어떻게 근데 해야지. 저 미적 되게 싫어합니다. 상당히 싫어해요. 여러분도 싫어하게 될 거예요, 곧.
벌써 싫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죠. 그죠? 자, 어떡합니까? 일단 우리가 지금 불리한 위치잖아요. 그죠? 우리는 누구의 눈에 들어야 되고, 우리는 누구의 선택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어떤 관문을 통과해야 되고, 이런 상태니까. 그러니까 남들의 개념을 받아들여 주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더 대단한 사람이 됐다는 판단이 들 때, 그때 여러분만의 개념을 세우세요. 그렇죠? 일단 지금은 약간 먹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겁니다. 이게 약간 좀 숙이고 들어가고, 한 수 배우겠습니다.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인생이 다 때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요거를 가지고 뭘 쓴 거예요, 요거는? 요거 대우명제 쓴 거예요. 대우명제. 기억나죠? P는 Q이다의 대우, not Q는 not P이다. 이거 기억나죠? 그죠? 요거 쓴 거예요. 그래서 너 만약에 영의 수렴 안 하면, 즉, 이 뒤에 더해지려는 놈이 계속 존재감이 있으면, 그럼 발산할 거다. 가까이 안 갈 거다. 당연한 얘기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그죠?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급수의 성질이라고 나오는데, 급수의 성질, 읽어보세요. 이게 뭐 설명할 게 없어요. 알죠? 읽어보세요. 결국 뭐랑 똑같습니까? 시그마의 성질과 리미트의 성질을 적당히 섞어놨습니다. 근데 뭐가 더 까다로워요? 시그마가 더 까다로워요. 그래서 애지간하면 시그마 성질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읽어보세요. 이건 제가 뭐 설명할 거 아니에요. 자, 밑에 이제 개념 원리 익히기 쭉 나오는데, 일반항 잡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 요런 거 뭐 음악 보이죠? 밑에가 뭡니까? 이거 1까지 합, 2까지 합, 3까지 합, 이거 n까지 합. n까지 합이니까 요걸 n번장이라고 딱 두면 네가 n까지의 합, 그러면 이제 2분의 nn 플러스 1분의 1이 기억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역수취해가지고 nn 플러스 1분의 2가 됐겠네요. 그죠? 뭐 부분분수 분해해가지고 문제 풀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급수가 발산함을 보이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거 이 얘기입니다. 옆에 잘 나와 있죠, 그죠? 0에 수렴 안 하는 것만 보여주세요. 그럼 얘는 알아서 발산해요. 지금 무슨 뜻입니까? 자, 요거만 수렴값을 보여달라고요. 2n 플러스 1분의 n이 이 끝에쯤에 됐을 때, 이거 끝에, 물론 끝은 없어요. 계속 더하는 거예요. 그죠? 개념상으로. 근데 저 뒤로 갔을 때도 얘는 끊임없이 값이 2분의 1이라는 어떤 존재감 있는 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가 어떻게 수렴해요? 합이. 계속 2분의 1이라는 존재감 있는 수들이 계속 더해지는데. 그죠? 발산하는 거죠.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요거 이용해서 문제 푸시면 돼요. 계산해 보세요. 밑에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자, 부분분수 이용한 급수의 합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걸 보고 이제 뭘 짜야 되느냐? 자, 수열을 짜셔야 됩니다. 자, 수열이 잘 안 짜져요. 할 말 없습니다. 알았죠? 이게 뭐 어쩌라고요? 방법 없어요. 수원 다시 파요. 알았죠? 공부하세요. 뭐 제가 여기서 이거 수원 설명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진도를 못 빼드립니다. 자, 저는 이렇게 볼 겁니다. 너 1번째 항, 너 2번째 항, 너 3번째 항. 뭔 소리예요?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인데. 뭐 아무튼 그냥 그렇게 하고 보시고요. 자, 저는 인덱스라고 부르는데 저는 요걸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요 1에 맞게 요걸 쓰고 2에 맞게 요걸 쓰고 3에 맞게 요걸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개념 되게 별거 없을 거예요. 왜냐면 얘가 1항이고 얘가 2항이고 얘가 3항이면 어차피 이건 뭐다? 등차 수열이다라는 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자, 공차 3만큼이 보이고요. 첫 항이 2기 때문에 3n-1이라는 일반항으로 잡겠습니다. 자, 그럼 요건 그 다음 항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3n- 플러스 2 정도 되나요? 그죠? 요거네요. 그래서 일반항이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이거를 1항으로 본다 그랬죠? 쭉 지우고 자, 요 녀석을 제가 뭘로 본다? 1항으로 본다. A1이다. D가 뭐다? A2다. D가 뭐다? A3다. 나 AN이 누구냐? 이게 AN이다. 됐죠? 자, 그럼 이거를 좀 더 그럴듯하게 급수처럼 좀 써보자. 자, 시그마 딱 때려주시고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 요게 n번째 항이라며요. 그러면 3n-1, 3n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앞에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딱 쓰고요. k는 1부터 n까지. 제가 이거 주로 k로 많이 바꿔요. 왜요? 아니, 그냥 책에 많이 나와서 그래요. 그냥 k로 바꿔요. 그러면 3k-1, 3k 플러스 2 분의 1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요거를 뭘로 딱 생각나는 거 바로 딱 있죠. 아, 브랜드 떠오르는 그 녀석 부분 분수 분해. 자, 여기서 여기를 빼죠. 3분의 1 앞으로 딱 빼시고 자, 딱 분모 열어줍 괄호 열어줍니다. 그럼 3k-1분의 1 마이너스 3k 플러스 2분의 1이에요. 여기다 시그마를 씌워요. k는 1부터 n까지. 요거부터 먼저 계산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날아가요. 자, 이 일련의 과정들 모르겠으면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수원 공부하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계산을 다시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펜을 놓쳐가지고. 자, 그럼 여기 3분의 1은 상수죠. 맨 앞에까지 나가도 돼요. 뭐 아무 무탈 없이 나갑니다. 그럼 여기 이제 1부터 대입 한번 해보시면 대입해보시면 2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5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이 나올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사라지겠죠? 자, 그러면 n 대입했을 때 3n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3n 플러스 2분의 1이 됐겠고요. 이렇게 사라지고 얘랑 얘밖에 안 남습니다. 자, 즉 2분의 1 마이너스 3n 플러스 2분의 1이 어디까지? 여기까지 n항까지의 부분합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 부분합을 극한값이다. 이게 급수의 기본 개념이라 그랬죠. 얘는 0에 수렴하죠. 2분의 1이죠. 앞에 3분의 1이 있었습니다. 자, 때문에 정답 6분의 1이 될 겁니다. 간단하죠, 그죠? 밑에 쭉 나옵니다. 요거 인수분해해야 되는 거 보이시고요. 요거는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그죠? 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그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로그를 포함한 급수의 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마저도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시그마에는 2부터 무한대까지 뭐 이런 식으로 적었는데, 자, 이거를 여러분이 이거 제가 이제 다양한 책에 있는 풀이를 알고 있어가지고 뭐 다양할 것도 없어요.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 이렇게 쓸게요. 로그 자, 인수분해를 쓸게요. 자, n 곱하기 n 제곱이니까 얘는요 n-1 n 플러스 1이라고 써볼게요. 제가.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은 2부터 무한대까지 그럼 내가 뭐 한다고? 부분합의 극한값을 하겠다고? 그럼 2부터 n항까지만 할게요. 제가 이걸. 리미트. 이제 리미트란다. 시그마 딱 걸어주시고요. 이게 좀 말이 이상하긴 하지만 그냥 쓸게요. n1부터 n까지라고 쓸게요. 물론 여기는 k는 1부터 n이고 여기 k로 바꿔야 되는데 조금 귀찮아서 그냥 했습니다. 나중에 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런 식으로. 됐죠?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로그는 계산이 어떻게 돼? 로그 일단 미안해요. 2부터네요. 2부터죠? 어쩐지 이상해요. 1을 넣으면 0이 되거든요. 그죠? 진수 조건상 0이 될 수가 없지. 자, 2부터 가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로그에다가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이 돼요. 다음 거는 뭐예요? 로그에 자, 그 다음에 3 대입하면 되죠. 그죠?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입니다. 다음 뭡니까? 로그에다가 4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5예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자, 그런데 로그는 더했으면 어떻게 돼요? 안에선 곱하기가 돼요. 때문에 얘랑 똑같은 게 자, 로그에다가 쭉 쓰시면 돼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이 있었고요. 3분의 2 곱하기 3분의 4가 있었고요. 다음에 4분의 3 곱하기 4분의 5가 있었습니다. 즉 어떻게 됩니까?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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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자, 순서대로 잘 가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쭉 가시다 보면 마지막에 n항쯤이 나왔을 때 n 곱하기 n분의 n-1, n 플러스 1이 됐을 텐데 아마 얘까지 알아서 사라졌겠고요. 자, 남는 건 로그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 2n분의 n 플러스 1이 남을 거예요. 이게 n항까지의 부분합이고 여러분 여기서 극한 갖고 하시면 되겠죠. 자, 이 녀석 2분의 1을 수렴하겠죠? 자, 로그 2분의 1이 정답이네요. 마이너스 로그 2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쓰는 건 마음이니까.
자, 밑에 요거 똑같은 문제인 거 보이죠? 요건 이제 고치면 얘랑 거의 비슷한 거 나올 겁니다. 나머지 뭐 제가 딱히 하진 않겠고요. 필수에 대해서 한번은 아까 홀수랑 짝수랑 아까 한번 해드렸고요. 요거 보겠습니다. 자, 뭐 아주 간단해 보여요. 이 어떤 급수가 수렴한데요. 요 일반항을 한번 잘 보세요. 자, 뒤쪽에 빼기 3, 빼기 3, 빼기 3 보입니다. 자, 그럼 뒤쪽은 언제나 빼기 3이었구나. 자, 앞쪽은요. A1, 2분의 A2, 3분의 A3, n분의 AN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런 급수가, 이건 시그마를 때려서 n일부터 무한대까지가, 요게 뭐다? 이게 수렴한대요. 즉, 계속 또 하려는데 이 녀석이 수렴하면 제가 어떤다고? 얘가 0에 수렴할 거라 그랬죠. 그죠? 즉, n분의 an-3이라는 녀석의 극한을 가지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날리면 얘가 이제 어디에? 0에 수렴할 텐데. 자, 이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은 변하지 않으므로 얘는 뭐 3에 수렴했겠네요. 그죠? 그럼 n분의 an이 3에 수렴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한테는 새로운 수렴하는 수열이 나온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이 어떻다? 3에 수렴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는데 뭐 이제 애들 장난이 됐죠. 리미트 오케이. 자,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자, 얘가 어떻게 돼요? 4n 여기 an 여기는요. an 마이너스 n 뭐 한다고? n분의 an이 3이라며 n 나누시면 되죠. 이거 3이라며요. 이건요. n분의 n이니까 이건 1이에요. 그죠? 얘는요. 이게 4죠. 그럼 4뿔 3이니까 얼마입니까? 위에 7이고요. 밑에는 얼마예요? 3마 1이니까 어떻게 돼요? 2네요. 2분의 7이 값이었겠네요. 그죠? 간단하죠. 이제 답이 없어가지고 답 뭐 틀린 거 있으면 저한테 제보 좀 바랄게요. 제가 잘 틀려요 원래. 밑에 급수의 성질 나와 있는 거 잠깐 볼까요? 급수의 성질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뭐 성질이라고 할 건 없어요. 그냥 이게 뭐 여기에 대해서 얘가 마이너스 3에 수렴하고 뭐 너는 뭐 15에 수렴하는데 AN은 어떻게 되니? 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근데 BN이 마이너스 3에 수렴한다며 그럼 얘가 뭐 6쯤에 수렴했겠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뭐 9쯤 돼야 되고요. 얘는 뭐 3쯤 되면 되겠죠.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이거 뭐 딱히 뭐 따로 하진 않을게요. 별거 아니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 이거는 제가 설명할 건 아니에요. 밑에 별거 없는데 살짝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일단 뭐 풀어보시고 질문 받겠습니다.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미리 좀 얘기를 하셔야 제가 좀 미리 좀 몇 개를 풀어드립니다. 이게 미적분은 여러분이 미리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게 할 게 많아요. 알았죠? 설명할 것도 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등비급수 개념 좀 보겠습니다. 자, 등비급수 개념입니다. 등비급수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등비급수가 뭐냐면 등비급수라고 돼 있죠. 급수는 급수예요. 급수인데 뭐로 돼 있어요? 등비수열로 이루어진 급수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잠깐 끄고가 아니라 잠깐 멈춰놓고 여러분 생각해 놓으세요. 알았죠? 자, 급수는 어떻게 푼다? 뚝, 뚝, 뚝. 부분합의 극한값으로 푼다. 됐죠? 자, 급수는 부분합의 극한값입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있어? 시그마 뭐 하자는 얘기 하자.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을 하자는 얘기인데 나 이딴 거 안 한다니까? 시그마를 때려요. an을 가지고. 그럼 이게 뭐가 나와요? 어쨌든 뭐 n항까지 합이니까 sn이라고 제가 칠게요. 부분합. 이걸 가지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라는 이 개념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등비수열을 가지고 급수를 때리기 때문에 그러면 등비수열을 가지고 합을 먼저 딱 때려주면 뭐가 나와요?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에. 예, 등비 합공식이에요. 등비 합공식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1-r분의 a의 1-r의 n제곱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등비급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다가 그냥 여러분이 등비수열 합공식만 딱 떠올리면 끝나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 부분합 개념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한다?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값을 날리고 있을 거예요. 엄청 간단하죠, 그죠? 아, 별거 아니었구나. 그지? 응? 그럼 잘 생각해봐요, 이거를. 제가 이걸 조금 예쁘게 쓸 테니까 좀 잘 생각하려고, 알았죠?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생각 되게 잘 하셔야 돼요. 자, 적어볼게요. 자, 깔끔하게. 자, 리미트. 응? 리미트 어떻게 된 거야? n이 무한대로가. 그렇게 해놓고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요. 응?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1-r분의 a에 1-r의 n제곱이 들어가요. 됐죠? 자, 다시 급수 개념, 등비급수가 뭐라고요? 등비급수가 등비수열 가지고 급수 때리더라. 즉 급수를 때리더라. 그럼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가 딱 오면 되겠고, 뭐가 여기에 등비수열이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는 등비수열이 들어갔다고요. 자, 근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급수는 어쩌라고? 급수는 부분합의 극한값으로 보겠다고. 그지? 그럼 이걸 가지고 n항까지만 합하는 부분합을 샥 걸어주면 이게 등비수열 합공식으로 샥 바뀌면서 얘가 된 거라고. 됐죠? 그럼 요거를 딱 보고 여러분이 또 갑자기 불현듯 머릿속에 아스러운 게 나와야 돼요. 알았죠? 자, 뭐가 나오느냐? 앞으로 좀 쭉 넘어가 보시면은 쭉쭉쭉 넘어가 보시면 어디 있어요? 이게 등비수열의 요게 딱 나오는 거죠. 아, 잠깐. 이거 앞에 배웠던 등비수열의 극한이랑 똑같네?가 딱 나와야 되죠. 왜요? 아래 n제곱 극한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이거. 이거 나오면 돼요. 제가 이때 뭐 했어요? 아래 절대값이 1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 이거 보시라. 오케이? 요 얘기가 샥 다시 나온 거다. 자, 다시 돌아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등비급수죠. 등비급수는 뭐 한다고? 리미트 부분합을 할 건데, 자, 부분합. 등비수열 부분의 부분합을 딱 해보면 등비수 합공식이 나오는데, 요 공식을 딱 보면, 자, 이게 변수가 뭔지 한번 살펴볼래?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게 n이 변수예요. n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n 붙은 게 누가 유일해요? 얘가 유일해요. 나머지는 n이 없어요. 그럼 보면. 그럼 결국에 무슨 얘기입니까? 아, 등비수열 극한 아니야, 이게 그냥. RN제곱 극한.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어떻게 됐었더라?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0에 수렴하지 않았나? 그죠? 이러면 0에 수렴하는데요? 그럼 만약에 이제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았다면 얘가 0에 수렴하니까 등비급수의 수렴값은 1-R분의 A구나가 되는 거예요. 왜냐? 얘 0에 수렴한다니까요? 그럼 여기가 전체가 1이죠? 1-R분의 A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자, 다음 R이 1인 거. 말 안 돼요. 분모 0 돼요. 그래서 너 나가리. 그죠? R이 1보다 크면요. 그냥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그냥 발산할 겁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1단원 설명하면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게, 자, 수열의 수렴과 발산 중에 뭐가 더 중요해? 라고 물으면 단언컨대는 수렴이 중요합니다. 발산 별로 안 중요해요. 커지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 어디에 가까워지네요. 중요하지. 값구할 수 있는 게 중요하겠죠. 물론 공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더 커지는 게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이거는요, 입시 수학이에요. 값이 나오는 쪽이 좀 더 친숙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입시 수학이에요. 누군가가 낸 문제를 내가 기가 막히게 풀면 돼요. 기가 막히게 안 풀어도 돼요. 답만 맞아도 돼요. 과정을 안 보거든요. 자,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개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입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 이건 등비수열, 뭐 등비급수 그냥 그대로 쓴 거고요.
여기서 제가 뭐 했죠? 이거 부분합을 극한값으로 날렸었죠? 부분합을 어떻게 여기 이 부분을 등비수 합공식으로 이렇게 수정을 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로 바꿔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즉 누구한테 달렸다? 아래 절대값에 달렸습니다. 아래 절대값이 만약 1보다 작으면 수렴하고요. 값은 1-r분의 2 외우세요. 이렇게 되면 발산할 거예요. 암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들 쭉 나오는데, 자, 등비급수 수렴 조건, 미안해요. 자,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이 나오는데, 처음에 뭐가 나오느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거나, 됐죠? 혹은 첫항이 0이면 돼. 뭐, 같이 보세요. 이거 뭐 따로 봐요. 알았죠? 같이 보세요, 그냥. 자, 요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얼마나 되는지가, 도형이랑 같이 나오네요. 일단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끊고요. 어디까지 했습니까? 여기 문제부터 풀어야 되죠. 여기서 한 번 끊었다가 추후에 여기 6번부터 문제 푸는 거 차근차근 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 문제까지 할 수 있게 뒤에 쪽에 설명하기 조금 남아 있네요. 보니까 요거 하게 되면 미분법 들어가는데 이 이전에 여기까지 하면은 제가 한 번 정리할 거예요. 한 번 정리하고 뭐 할 거냐면 기출문제 숙제 좀 내드릴 겁니다. 알았죠?